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하필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왜 배워야 되냐? 뭐 수업 페이지에서도 적어놨지만 여기 보시면 웹 퍼블리셔가 배워야 할 필수 자바스크립트 jQuery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웹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왜 배워야 되냐?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HTML, CSS 작업이라는 거는 누가 있다 했죠? 바로 웹 디자이너가 있어요. 웹 디자이너가. 웹 디자이너가 포토샵, 뭐 일러스트, 그 다음에 뭐 어도비 XD,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생긴 뭐 피그마, 그죠? 이런 디자인 툴 외에 HTML, CSS 작업까지 웹 디자이너가 감당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피그마는 없었어요. 어도비 XD도 있긴 했지만 잘 쓰진 않았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이제 뭐 UI, UX 디자인하고 막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웹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요걸 작업을 했지만 HTML, CSS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까지 웹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 네이버 사이트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2000년대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사이트가 구려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웹 디자이너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HTML, CSS만 알아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가 고도로 발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신문 보듯이 뉴스 그냥 페이퍼 보듯이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웹사이트에서 너무 심심하다는 거죠. 심심하다.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고도로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발전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웹을 다루기 위해서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출시가 됐긴 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발전이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에서 HTML, CSS로만 하던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슬라이드 뭐 내려오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HTML, CSS로 온전히 하자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웹 디자이너는 포토샵, 일러스트 뭐 이런 디자인 툴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HTML, CSS 하는 것도 죽겠는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가 뛰어들면서 자바스크립트로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한 효과들을 집어넣어라? 굉장히 버겁다라는 거죠.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HTML, CSS 작업을 웹 디자이너한테 뚝 떼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웹 퍼블리셔라는 직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 퍼블리셔라는 전문 직종을 만들어가지고 웹 퍼블리셔가 이제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게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해내는 말 그대로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웹 퍼블리셔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효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스크롤이 내렸을 때 뭐 텍스트가 뭐 나오고 줄고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터랙티브한 효과들을 웹 퍼블리셔가 감당하기 시작했고 웹 디자이너가 할 일이 축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 40대 되는 웹 디자이너들이 계세요. 40대, 뭐 50대까지 아니고 한 40대 중후반 되는 웹 디자이너는 HTML, CSS를 다룰 줄 알아요. 엄청나게 뭐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또는 현재 웹 디자이너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HTML, CSS를 시키는 이제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디자이너들 HTML, CSS를 이용해가지고 웹사이트를 어느 정도 만질 줄 압니다. 퍼블리싱 작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을 정확하게 구분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자인이면 디자인, 퍼블리싱이면 퍼블리싱, 정확하게 내 일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만 좀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디자이너랑 웹 퍼블리셔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그래서 웹 퍼블리셔가 웹 표준과 웹 접근에 맞게 HTML, CSS 코딩 플러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뉴스와 같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뭐 GDF 들어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자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도 구축을 하겠죠. 웹 퍼블리셔는 페이지가 너무 느린데 뭐도 있을까요? 그래, 간단한 거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 스타벅스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측에서 메뉴가 나오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HTML, CSS로 구현하려면, 물론 HTML, CSS로 이런 디자인은 구현을 해야겠죠. 그런 이런 효과 같은 걸 구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바스크립트한테 맡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도 밑에 체크카드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HTML, CSS로는 마크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는 해줘야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것까지는 CSS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 맡겨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조금 동적인 효과들, 인터랙티브한 효과들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퍼블리셔가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법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웹 퍼블리셔들이 기존의 CSS를 다뤘는데,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는 CSS 문법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살짝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새로운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jQuery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가 등장하게 됐고, 이 jQuery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게끔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CSS에 익숙한 웹 퍼블리셔들이 이 jQuery에서는 CSS랑 똑같은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 퍼블리셔들이 이 jQuery를 촬영하게 됐고, 이 jQuery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의 거의 한 70% 이상이 거의 이제 jQuery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jQuery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jQuery를 사용하게 됐다.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들어가면 jQuery 비중을 낮추고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jQuery 말고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저번에 우리가 카카오뱅크 하면서 사용했던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조금 디자인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와이퍼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jQuery랑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뭐 jQuery랑 혼용해서 썼을 때 안 좋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jQuery를 버리고 온리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다뤄서 이제 웹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순도 100% 자바스크립트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순도 100%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가 새로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냥 이제 순도 100% 자바스크립트가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VJS라고 뭐 얘기를 해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 같은 거를 이제 이크마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크마스크립트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크마스크립트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크마스크립트는 여기 뭐 ECMA EU기의 기술 규격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뭐 표준화된 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버전 업데이트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튼간에 우리는 어쨌든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웹 퍼블리셔가 이거 딥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다룰 때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를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웹 퍼블리셔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통 요즘 이제 물가 상승 대비해서 서울 기준으로 2,600에서 700 정도 받거든요. 2,700 물가 상승해서. 그러면 이제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하면 이제 보통 100, 200 안 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 좀 안 되게 190 정도 받을 거예요. 세금 다 떼고. 근데 웹 퍼블리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기똥차게 잘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웹 퍼블리셔에서 경력을 한 1년, 2년 경력을 쌓으면 대부분 어디로 전직이라기보다는 전향을 하냐면 이직을 하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직을 합니다. 참고로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는 웹 퍼블리셔에서 일했던 경력들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셔로 1, 2년 또는 3년 재직을 했어요.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경력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뤄야 될 주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란 말이에요. 이 자바스크립트. 이 자바스크립트를 다뤄가지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주로 뭘 쓰냐면 리액트, 그 다음에 앵귤러, 뷰, 뭐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액트입니다. 리액트 또는 타입스크립트. 요걸 굉장히 많이 써요.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는 굉장히 비슷한데 타입을 따지냐 안 따지냐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리액트를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문법들을 다룰 줄 알아야지만 리액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 프론트 개발자로 이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초봉이 몇으로 뜨냐면 3,300에서 3,500까지 뜹니다. 이 정도도 뜨요. 연봉이 뭐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IT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게 지금 이제 뭐랄까 경력직 신입이에요. 경력직 신입 기준으로 주는 거면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서울 기준에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웹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다루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직을 했을 때 리액트를 다룰 줄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이 안타깝지만 웹 퍼블리셔를 뽑는 곳도 굉장히 많지만 웹 퍼블리셔를 뽑는다고 하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요걸 이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플러스 리액트도 다룰 줄 아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누구 뽑을까요? 웹 퍼블리셔 뽑을까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뽑을까요? 당연히 프론트엔드 개발자 뽑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 했죠.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건 저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 사업 중에 전자책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모든 교과서를 지금 전자책으로 다 바꿔가지고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웹 퍼블리싱을 외주받아고 해주고 했던 회사들이 다 전자책 사업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퍼블리셔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전자책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자책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직도 웹 퍼블리셔를 굉장히 많이 이제 뽑고 있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랄까 외주받아가지고 웹사이트를 웹 에이전시, 보통 이제 웹 에이전시를 하거든요. 웹 에이전시나 뭐 SI 업체 그런 것도 퍼블리셔를 모집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채용하진 않는다. 왜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렇다고 해서 HTML, CSS를 깊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HTML, CSS가 주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리액트가 주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다룰 줄 모르면 당연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웹3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비중을 높여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